이제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0% 빠졌다고 해서 이제 금요일 날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검은 월요일 할 정도로 뭐 지수가 8% 이상 빠지는 특이한 기현상을 좀 보였는데 어제 느낌은 뭐였냐면 좀 너무 좀 과했다. 그 미국 애들 좀 뺐다고 그거를 그렇게 차익 실현했다고 무슨 마치 세상이 망한 것처럼 빼더니 그래서 어제 마지막에 외국인들의 선물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외국인들이 이번에 아래 포지션을 잡았던 5월 중순쯤에 잡았던 6월물 매도 포지션을 어제 다 청산했습니다. 오늘도 지금 사고 있죠, 선물을. 네. 오히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청산이 어느 정도 끝났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다행히 6월 11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은 생각보다 변동성이 좀 없을 가능성이 있고 외국인들이 아마 조마조마했을 텐데 손실금이 컸다가 이번에 아주 좋은 기회에 잘 팔고 나온 것 같고요. 이제 매도를 쳐놨기 때문에 매수를 하면서 이제 이익 실현을 한 걸로 보이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미국 시장이 또 반등을 마침 줬고 특히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비롯한 우리 메모리 관련된 기업들이 반등이 좀 그래도 상승 하락분의 한 3분의 2 어떤 뭐 종목은 한 절반 정도 반등을 좀 줬는데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생각보다 반등폭이 크진 않아요. 8%면 되게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워낙 많이 빼가지고 삼성전자는 간의 기별도 안 가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근데 일단 추세를 바꾼다는 거에는 큰 의미를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왜 이렇게 강하지 않고 또 우리 장시작하니까 얌체같이 미국 나스닥 선물이 또 빠져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나스닥 선물이 좀 플러스로 바뀌니까 다시 지금 뭐 올라오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만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장중 지수는 니케이 지수랑 그다음에 지금 나스닥 선물 뭐 S&P 500 선물과 방향이 거의 똑같이 움직입니다. 퍼센테이지만 다르지 방향은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거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다행히 외국인들이 이제 현물을 좀 팔고 있긴 하지만 코스닥도 사고 선물도 좀 사고 있는 모습이고 주식 선물도 많이 사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시장은 이제 조금 이제 안정서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전히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는 CPI에 갑자기 얘기를 많이 하죠. 네. CPI가 생각보다 높게 나오면 어떡하지? 뭐 이러면서 또 이제 내일 저녁이죠. 내일 저녁에 나오는 CPI 때문에 또 주춤주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보면 금리가 떨어지다가 전쟁 이슈가 조금 사그라드니까 금리가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요. 그 이유는 또 CPI 때문에 또 이제 핑계대고 올리는 것 같은데 채권을 매도하는 것 같은데 자꾸 산 넘어 산이 하나씩 더 있는 그런 느낌이다라고 생각하시고 6월 한 뭐 FOMC 회의 끝날 때까지는 조금 당분간 변동성은 좀 클 수 있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 것들이 좀 강할 수 있고요. 다행인 거는 그나마 코스닥이 한 5%대 반등을 보여주는 건데 사실은 뭐 코스닥 갖고 계신 분들은 화나죠. 너무 화가 납니다. 뭐 아무 일도 없었는데 9% 빠지고, 난 반도체도 아닌데 막 빠지고, 근데 오늘 그나마 다행히 이제 바이오라든지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 그 다음에 2차 전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반등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코스닥도 살려는 드릴게 하는 이제 그런 수급들이 좀 들어오는 것 같고 이제 빈집을 또 털러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근데 빠질 때마다 외국인들은 코스닥 비중을 계속 늘렸어요. 그래서 아마 코스닥의 흐름은 오늘만 지난번에도 한 번 뛰면 그 다음날 빠지고 뭐 이런 이제 현상이 있었는데 천선 밑에서는 조금 더 올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주는 좀 코스닥이 좀 방향을 좀 전환하는 한 주가 좀 되기를 좀 기대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코스닥은 좀 조심스러운 시장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향이 돌아가기를 좀 기대를 해보자. 특히 이번 주는 코스닥이 분위기가 더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해 주시면서 외국인들도 코스피를 매도할 때 코스닥을 담아왔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근데 아까 그 얘기를 좀 하셨는데 그 말씀에서 궁금한 게 좀 생겼어요. 어려운 굉장히 질문일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우리가 항상 통상 시장을 볼 때 반등이 나올 때 가장 세게 반등 나오는 섹터가 앞으로 시장을 좀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 거기서 좀 힌트를 얻어봐야 된다는 이야기 많이 하는데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는 생각보다 힘을 많이 거의 못 봤고요. 바이오 쪽이 물론 소부장은 당연히 이제 투탑 기업과 함께 궤를 좀 같이 하다 보니 번외로 본다라고 했을 때 소부장은 역시나 강한데 바이오가 좀 눈에 띕니다. 대표님 바이오
제일 억울한 섹터다라는 이야기가 그동안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코스닥 시장을 계기로 해서 빈집털이를 할 때 바이오 쪽 좀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바이오가 지금 사실은 조금만 촉매가 있으면 올라가야 되는데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단발성으로 네. 끝났고 이제 오늘 아침에 허혜민 애널리스트가 보고서를 잘 썼던데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 거의 뭐 대부분 종목들이 평균 한 40% 이상 빠졌어요. 바이오텍 네. 회사들이. 예, 그래서 그렇다고 악재가 있었냐라고 하면 뭐 뚜렷한 악재, 네. 연초에 3,000당 제약 이슈 빼고는 사실은 악재가 없었거든요. 맞아요. 예, 없었는데 그냥 반도체랑 뭐 이제 AI 관련된 종목들의 뭐 수급 쏠림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팔고 지겨우니까 팔고 나가는 그리고 이제 이게 악성 매물들이 좀 많았던 게 작년 연말에 워낙 좋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작년 연말에 사서 들고 계셨던 분들이 물려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참다 못하고 이제 손절하는 물량들이 나오면서 추가 하락을 좀 더 부추긴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 제가 이제 최근에도 말씀을 좀 드리지만 저도 웬만하면 코스닥에 있는 작은 종목들은 팔고 대형주를 가라고 말씀드리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름 있는 이제 시총 상위 기업들 특히 바이오에서도 보면 코스닥 한 50위 안에 정도 들어가는 바이오 기업들은 여전히 뭐 그 끼가 다 있고 그 다음에 뭐 끼가 아니라 뭐 기술력도 다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오늘 좋은 뉴스가 또 나왔죠. 안 그래도 기술출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경쟁사가 이제 뭐 하던 약이 또 그러니까 실패를 하고 임상에 그러면서 D&D 파마텍에 더 집중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호재들이 좀 쌓이면서 조금 저는 바이오는 이제 좀 돌릴 때 되지 않았나 너무 심하게 뺐다. 뭐 ABL 바이오는 예전에 GSK한테 팔았던 그런 모든 계약건들을 다 쌍그리 다 없애버렸죠. 싸그리 다. 예, 기업 가치가 지금 말도 안 되게 빠져 있는 상황이죠. 담도암 이슈 하나 좀 안 좋은 거 나왔다고 이렇게 뺄 수는 없는 거고. 예, 그래서 조금 너무 이렇게 거래 없이 질질 흐르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기 때문에 조만간에 좀 제가 이제 흔한 말로 바이오는 찬바람 불면 갑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직 여름도 안 왔잖아요. 그렇죠. 여름을 지나면서 좀 빨리 좀 미리 맞았으니까 좀 이번에는 좀 더울 때부터 좀 올라갔으면 좋겠고요. 왜 제가 찬바람 불면 가는지 연구를 해봤는데 기술 수출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9월, 10월, 11월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좀 많이 움직임이 있다라는 부분인데 올해는 조금 그 전에 기술적 반등이라도 좀 먼저 많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과도하게 사실 제약바이오가 다 빠졌다라는 것은 모두가 좀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표님도 그 부분을 짚어주시면서 모든 제약바이오를 유망하게 보는 건 아니다. 다만 기술에 대한 경쟁력이 이미 시장에서 입증이 됐고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50종목 안에 들어가는 종목들은 한번 그래도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 관점을 유지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언급을 들어봤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알테오젠 그리고 코롱티슈진 이런 종목들은 또 두 자릿수 상승세가 나오면서 시장에서도 역시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 바이오 쪽에는 오늘 수급이 들어가는 부분들 확인이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좀 좋은 바이오에도 봄날이 오기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젠스당 CEO가 오고 나서 또 SK 쪽을 굉장히 지지를 해주는 발언들을 많이 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물론 삼성전자 쪽에서도 이제 부회장과의 회동에서 HBM4, 5, 뭐 파운드리 이야기 나오기는 했지만 이재용 회장과는 회동을 하지 않았고 SK 쪽에 좀 더 무게를 실어주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그래서 하이닉스가 더 강할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 대표님께서는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우리는 투자 기회를 삼성전자에서 찾아보자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투자 포인트 어디서 볼까요? 일단 삼성전자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PER 밴드가 이제 예상 12개월 포워드 PER이 5배대로 내려갔어요. 네, 그러면 물론 이제 하이닉스도 이제 5.7배 정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5.9배인데 오늘 하이닉스가 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거의 같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의 물량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삼성전자는 PER도 하단은 원래 6배 이상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하이닉스는 4배에서 원래 6배 봤었고 예전에. 근데 지금 이제 뭐 구조적 성장론 이렇게 나오면서 1배 정도 차이 난다고 보면 그래도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한 1배 정도는 더 높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너무 삼성전자가 이번에도 거의 낙폭도 굉장히 컸고 물론 하이닉스도 컸지만 하이닉스는 좀 많이 올라갔었죠 그 전에. 근데 삼성전자는 올라간 것도 별로 없는데 물론 이제 다른 종목에 비하면 많이 올랐습니다만 예, 두 종목 비교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여전히 지금 물론 선물 옵션의 영향 이런 것들도 같이 받기 때문에 파생 상품 영향을 받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럴 수 있고요. 그다음에 ETF도 보니까 2배짜리 ETF도 SK 하이닉스를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변동성이 더 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에는 수급이 좀 덜 몰리는. 근데 오히려 저는 그래서 삼성전자가 꾸준히 안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단기 조정후 반등인데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우리가 6월 FMC, 2월 17일 FMC까지는 좀 조심하자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거 끝나면 바로 이벤트가 뭐냐면 이제 7월 7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에요. 그러면 실적이 얼마나 나올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리포트들이 나오면서 삼성전자에 관심이 쏠릴 거고 6월 25일 날 마침 또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죠. 그래서 6월 25일 날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마이크론이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먼저 선반영할 가능성이 있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여전히 삼성전자는 지금 정도 자리면 위에서 고점 대비 한 20% 조정받았죠. 그러면 세일 기간에 들어가 있다. 30만 원 초반대면 그닥 부담스럽진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30만 원 초반대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 아니다라고 언급을 해주시면서 시장은 역시나 변동성을 좋아하는지 SK 하이닉스 그리고 레버리지 2배 ETF 같은 경우에도 하이닉스 쪽에 좀 더 강한 시세가 이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기회적인 요소로 봤을 때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으로 끌고 간다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부담은 좀 덜할 수 있고 매력도는 똑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7월 초에는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6월 25일에는 마이크론 실적 발표도 있는 만큼 반도체 쪽으로의 이벤트는 지속될 수 있다는 부분 언급해 주시면서 이 가격대 그러면 대표님 보유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그냥 지금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쭉 모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어제 사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제는 무서워서 못 사셨을 거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사실 어제 같은 날은 종가 무렵에 사야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장중에 사기 어렵죠. 예, 근데 이제 그걸 못 사셨을 테니까 그래도 보면은 오늘 정도, 오늘 만약에 한 하이닉스처럼 7, 8% 올랐으면 제가 사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 정도 3% 정도는 오늘 좀 나눠서 사시고 내일 또 만약에 빠지면 30만 원을 일시적으로 깨면 거의 매수가 들어올 거예요. 예, 워낙 밸류가 싸져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마다 조금씩 나눠서 모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밸류가 싸진 만큼 지금 모을 수 있는 적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까 2배 ETF 레버리지 상품을 이야기했었던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오늘 타이거 SK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저점을 찍고 이제 올라오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줘요. 여기서 신규 접근을 좀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보유하신 분들은 오히려 오늘을 좀 팔고 나오시는 기회로 삼아보시는 게 나을까요? 그리고 신규 접근에 있어서는 2배짜리는 좀 위험하니까 한번 관망하면서 봐야 될까요? 타이거 SK하이닉스요? 네네. 예, 제가 지금 16% 정도 바닥에서 어저께 이제 저점을 찍고 오늘 16% 정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티커가 코드 번호는 0195S0입니다. 0195S0입니다. 95S0이요? 네. 어렵네. 제가 레버리지를 전혀 안 보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예, 근데 일단 단기 매매하신 어제 사신 분들은 오늘 팔아도 되죠. 하셔야겠죠. 예,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혹시 아시면 좋은데 이 레버리지가 지금 우리 거래가 굉장히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4조가 거래됐다, 네. 5조가 거래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이닉스 시가총액이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어저께 안 봤네요. 한번 봐봐야겠군요. 1,468조예요. 그렇네요. 예, 1,468조짜리를 지금 4조 가지고 2, 3조 가지고 이거는, 지금 네. 흔들고 있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전형적인 웹도덕 현상이라고 하는데 선물이 빠르게 올라가고 빠르게 내려가면 여기 이제 제가 레버리지를 조심하라고 하는 이유가 레버리지는 파생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삼성 하이닉스 주식을 사는 게 아닙니다. 주식을 사게 만드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주식 선물을 주로 삽니다. 여기서는.
선물을 위로 많이 사야 되죠. 이걸 사시면 선물을 막 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선물이 먼저 가버리니까 프로그램으로 따라와서 선물을 사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걸 웩도덕 현상이라고 하는데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원래는 선물은 대부분 현물 따라 움직입니다. 그냥. 근데 이제 선물이라는 건 뭐가 있죠? 시간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 괴리율이 자꾸 생겨요. 오버페이스 오늘 지금 7.8% 올라가는데 이거는 몇 프로 올라가죠 지금? 16% 올라가면 네. 조금 오버해서 올라가는 거죠. 네, 과매수가 걸린 건데 이럴 때는 뭐 저는 단기로 매매하시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두 배 레버리지는 시간이 지나면 시간 가치가 빠져서 자꾸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은 변동폭이 크니까 잘 못 느끼시는데 빠질 땐 더 빠지고요. 올라갈 때 원래 사실 덜 올라가는 게 정상이고요. 그다음에 주가가 횡보하면 계속 빠집니다. 네, 계속 빠집니다. 계속. 비용을 계속 발생시키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감안하셔서 본주를 갖고 계신 상태에서 이거를 매매하시는 거는 뭐 괜찮지 않을까. 네, 이것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정신 건강에 안 좋죠? 예. 네, 일단 요즘에 워낙 관심도가 높아서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무조건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 신규 접근 고민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은 꼭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와, 오늘 네이버 많은 분들이 언급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빠지지? 이번 젠스낭 효과에서 네이버가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은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 좀 10% 밀리면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일단 30만 원의 이 고지 저항대를 오늘 프리마켓에서 돌파를 해줬다가 밀리는 모습인데 단기적으로 들어갔던 수급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일까요? 아니면 그동안 막 이제 젠스낭 효과로 올라왔으니까 빨리 일단 도망가고 보자. 뭐 많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주가에 의미가 담겨 있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네이버의 지금 주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좀 사실은 조금 좀 어지럽죠. 과하다. 그러니까 과하게 흔드는데, 그러니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네이버를 AI 팩토리라는 이제 사업에 본격적으로 이제 가세를 해서 미국의 이제 그 코어위브 같은 네오클라우드 업체로 이제 네이버가 돈을 벌기 시작할 거다라는 이제 사업 계획을 발표한 거잖아요. 지난번에 나오셔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좀 나왔어요. 네, 네. 제가 이제 추정했던 부분들이 이제 그냥 거의 그대로 나왔는데 거의 이제 규모까지 정확히 나왔죠. 앞으로 계획 2030년까지 한 1기가와트 정도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시총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면 오늘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보고서를 썼는데 제가 다 보진 못했는데 아마 45만 원 쓴 데가 제일 높은 데 같고 보통 40만 원, 39만 원, 이제 30만 원 쓴 회사도 있더라고요. 있더라고요. 예, 30만 원 쓴 애널은 도대체 그걸 왜 썼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럴 거면 쓰지 말아라. 예,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 내용도 거지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예, 근데 지금 AI 팩토리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건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코어위브가 과연 몇 기가와트를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코어위브가 시가총액이 85조가 넘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그러면 코어위브가 지금 몇 기가와트를 운영하냐? 그럼 그 1기가와트당 얼마를 버는지. 그럼 1기가와트당 시가총액은 얼마인지가 나오죠. 그렇죠. 예, 그러면 미래 네이버의 밸류를 계산할 수 있죠. 예, 그거를 그러면 시간 할인을 해서 30년까지니까. 그러면 시간 가치를 할인해서 계산하면 주가가 나올 텐데 그게 아마 대략 40에서 45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지금은. 예, 그래서 적어도 저는 한 30만 원대 중반까지는 무난히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왜 이렇게 빠지냐 조템에 어제 장 그렇게 안 좋을 때도 올랐죠. 예, 근데 오늘 하나같이 젠스랑 묻은 종목들은 오늘 다 빠지고 있어요. 현대차 그룹이 오늘 무슨 일이 있나요? 없죠. 없는데 젠스랑 같다고 빠지는 거고 LG 그룹도 다 빠지고 그다음에 SK 네트워크스도 빠지고 있고 그러면 그냥 그 세론 뉴스가 이제 젠스랑 가고 나니까 그런 건데 결국엔 이게 기회죠. 저는 이것도 기회라고 보고 있는데 저도 오늘 아침에 고민했어요. 어제 원고를 써서 보내면서 오늘 30만 원 넘어가면 사라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25만 원이면 너무 땡큐하다. 25만 원 정도면은 지금은 충분히 매수해도 되고 오늘 만약에 불안하시면 종가 무렵에 사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네이버가 그동안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지적했던 게 뭐냐면 신성장 동력이 도대체 뭐냐 너네는 이런 거였는데 보여줬잖아요. 보여줬는데 왜 말이 많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 네, 일단 네이버를 항상 따라다녔던 게 숫자는 잘 나오는데 신성장 동력은 없어라는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젠슨항 방안으로 인해서 신성장 동력에 대한 부분을 시장에서 확실히 인식을 시켜줬다라는 부분을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일단 30만 원이 넘어가면 오히려 오늘 부담스러울 수 있었는데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25만 원의 가격 라인까지 조정이 나왔고 연기금도 지금 꾸준히 사고 있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는데 그러면 대표님 오늘 어쨌든 지금 전에 저점 부분까지는 내려오지 않은 상태이고 아랫꼬리도 좀 달리고 있는데 분할 매수로 오늘부터도 가능한 건데 그럼 종가까지 한번 확인하고 분할 매수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뭐 분할 매수를 오늘 한번 사시고 뭐 내일도 사시고 오히려 30만 원 돌파하면 그때 더 사시고 이렇게 하는 아, 방법이 30만 원 돌파 확인되면 더 사고. 더 사도 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맞죠. 그래서 목표가를 어디까지 보냐의 문제인데 지금 현재는 35에서 38 사이 정도 구간까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 가면 또 이제 리포트들이 계속 목표가를 상향을 할 거예요. 오늘 30만 원 쓰신 분들은 30만 원 넣으면 상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 것들이 계속 바뀌어서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저도 잠깐 확인을 해봤더니 뭐 다올투자증권도 그렇고 이제 40만 원 이상의 목표 주가를 좀 제시를 했고 다른 것보다도 확실히 시장이 한동안 네이버에게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리포트가 쏟아졌습니다. 오늘 아침 기준으로 리포트가 이렇게 쏟아졌다라는 건 이젠 증권사에서도 뭔가 새로운 모멘텀 쪽으로 네이버를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일단 말씀해주신 대응 방안 참고해 주셔서 움직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만 원 넘어가면 오히려 더 좋다라는 부분도 들어봤으니까 네, 네이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신규 접근하실 분들 한번 이야기 참고해서 움직여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봅니다. 오늘 이 종목은요, 대표님 네. 강해요. 너무 강하고 삼성전기는 이번 시장에도 사실 조정이 정말 깊지 않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역시나 반등이 나오니까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보다 더 시원하게 반등이 나옵니다. 가장 회복력이 강하다 해도 과언이 아닌 대형주인 것 같은데 삼성전기 오늘 9% 올라가요. 지금도 매수가 유효한 자리라고 보시는지 뭐 증권사 목표 주가 300만 원 이상까지도 보고 있는데 지금도 그러면 유효한 구간일까요? 저는 지금도 유효한데 좀 많이 올랐죠 오늘, 그죠? 네. 예, 그래서 조정이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참고를 해야 되는 주가가 있어서 지금 일본의 이비덴, 예, 이비덴이라는 이제 그 FC BG에 관련된 기업 있고 그 다음에 무라타 제작, 그죠? 그렇죠. 예, MSC 관련된 네. 회사 둘 다 한 3%대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도 어제 많이 빠졌습니다. 어제 한 10% 가까이 빠졌는데 오늘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기도 최근에 조정이 좀 깊었죠. 뭐 그 ETF의 리밸런싱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지금 삼성전자 하락하고 IT 전반적으로 눌리면서 어제 많이 빠졌는데 반등이 센 이유는 그만큼 여기에 대한 기대가 크고 오늘 이제 IM증권인가에서 나온 보고서 보니까 이익을 추정할 수가 없다, 가늠할 수가 없다. 예. 본인이 계산을 열심히 하면 되지 왜 가늠할 수 없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 그만큼 좋다는 얘기를 이제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리는 딱 예쁜 자리입니다. 사실은 조정 눌리고 다시 올라오는 자리. 일봉상으로는. 그럼 여기에서 저는 한 번 정도 단기 매매하실 분들은 들어가셔도 괜찮은데 중장기 매매하실 분들은 좀 빠질 때 기다려보자. 예, 그래서 한 175만 원대까지는 한번 밀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 한번 타이밍 보고 들어가시고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삼성전기 뭐 밸류가 너무 비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12개월 포워드로 75배고요. 내년 기준으로 보면은 연간으로 이제 내년 실적 기준으로 이제 EPR을 계산해 보면 조금 더 내려가면 60배 수준까지 내려가요. 근데 60배가 그럼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이비덴과 무라타가 예, 거의 그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이 두 회사를 합쳐놓은 게 지금 삼성전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근데 모양도 거의 같이 움직이고 있고 최근에 이제 그래서 그러면 삼성전기보다 LG노텍이 싸지 않냐라고 하는데 LG노텍은 MLCC가 없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또 오히려 그 카메라 모듈 그 다음에 기판이죠. 근데 아직까지 카메라 모듈의 매출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LG노텍은 조금 저평가 받는 거다. 오늘 빠지는 이유는 젠슨랑 가서 빠지는 겁니다. 저기도. 예,
예, 네. LG 관련주들이 다 젠스랑 가니까 다 맞아요. 빠지고 있죠.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 특별한 뭐 이야기는 없었는데 젠스당 효과로 올라왔던 종목들이 일제히 꽤 큰 폭으로 빠지고 있는데 거의 두 자릿수 하락이 나오는 종목군들도 있으니까 일단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이 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삼성전기는 지금 또 막 올라가니까 따라 붙고 싶은 마음 드실 수는 있겠지만 175만 원 라인까지 한번 밀린다라고 했을 때 좋은 타이밍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봤으니까요. 이 부분도 좀 참고해 주셔서 어쨌든 강한 종목인 만큼 한번 기회를 모색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이제 코스닥도 그렇고 어쨌든 투톱이 올라오는데 반도체 안에서요, 대표님. 네.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역시 힘을 내주고 있긴 하지만 소부장이 요즘에 세게 갈 때는 또 세게 반등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각에서 어떤 분들은 이제는 소부장 타임이다. 반도체 투톱은 좀 쉬어갈 거. 그러니까 방향성은 우상향이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시원시원한 상승세가 나오긴 힘들 것이고 소부장 쪽이 강한 탄력을 받아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표님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소부장은요, 지금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진짜 크긴 합니다. 예, 빠질 때도 아주 아싸하게 빠지고, 예, 그 뭐 원희 유진테크 같은 회사 지금 지분 투자도 받았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좋게 봅니다만 이제 소부장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밸류 부담이에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소부장이 제일 비싸요. 지금 유진테크가 29배입니다. 근데 맥시멈 한 30배 넘어가면 조금 힘들고요. 영업이익률이 한 40% 50% 나오는 한미나 이제 HP, SP 같은 회사들 정도가 한 40배까지는 줄 수 있다라고 보는데 나머지 한 10%대 뭐 20%대 수익 나는 회사들은 대부분 장비 회사들이 그렇거든요, 우리나라. 그러면 25배 넘어가면 좀 비싸다고 봐야 돼요. 근데 지금 왜 올라오냐면 25배 안 되면 올리고요. 최근에 이제 PSK 같은 회사들이 계속 꾸준히 올라오는데 그렇게 올라와도 20배입니다. 그래서 밸류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FN 가이드 열어서 내가 좋아하는 종목을 딱 봤는데 물론 이제 너무 시가총액 작은 종목도 보지 마시고 그래도 좀 이름 있는 장비 회사들 봤는데 밸류가 싸다. 12개월 포워드가 한 20배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사볼 만합니다. 25배 밑은 괜찮다. 그러면 25배 밑에서 사가지고 25배에 팔면 한 20에서 30% 수익 나는 거거든요. 예, 그 정도를 노리고 들어가는 건 괜찮다. 근데 이게 중장기로 계속 끌고 가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예, 또 그럼 많이 올라가면 한 번씩 세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오히려 소부장 중에 기판주들도 저는 좀 괜찮을 거라고 봤는데 생각보다 못 올라온 게 이수페타시스인데 최근에 많이 빠졌잖아요. 네. 예. 이쪽에 MLB하는 대만 회사가 지금 실적을 5월 매출을 발표했는데 대만은 특이하게 5월마다 매달 매출을 발표하는데 매출이 연간 대비해서 한 80% 이상 올랐어요. 그러면 이스페타시도 당연히 좋겠죠. 예, 그 매출이 높아졌다는 건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니까 증서를 고려한다 그런 얘기도 나오니까 오히려 이런 데서 좀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